안녕하세요. 정한영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공무원주의 의식이 많고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현직 42년 차 배우십니다. 정한용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이 프로그램에 경제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시는데 우리 정한용 배우님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회의원 할 때 이제 경제부처 관련한 기재위 일도 하셨죠. 재경위를 했습니다. 네. 재경위. 네. 어쨌든 뭐 요즘 코로나19로 다 국민 모두가 경제에 관심이 크지만 뭐 경제 관련이 많이 있으신 거죠, 여전히. 최근에 근황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냥 뭐 이를테면 자가격리를 스스로 많이 그냥 하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이러면 또 한동안 자가격리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드라마가 끝나고 근데 그 드라마들이 그 전도 이제 몇 개 계속 너무 나이 든 역할들을 쭉 했어요. 제 나이보다 보통 배우들이 자기보다 좀 젊은 역을 하는데 전 저보다 훨씬 더 늙은 역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나이 들게 이렇게 알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드라마가 또 들어온 게 또 나이 든 게 또 와서 난 잠깐 조금 안 하겠다. 그런데 염색을 까맣게 하고 좀 젊게 좀 당분간 좀 지내보자 나도. 그리고 이제 하고 안 있다가 그러고서 또 한편으로는 4월 달에 총선이었잖아요.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좀 혼날 얘기인데 사실 작년 10월에 방송이 딱 끝나고 출마하려면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핑계김에 정치 생각이 있으셨군요, 다시. 방송을 안 하면서 어떻게 혹시 나도 모르니까 그래도 다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만들어 놓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곰곰이 이제 국회의원 뭐 이거는 너무 제가 그거 저한테 아직 어울리지도 않고 또 국민들께서 거기에 공감도 안 하고 공감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봉건의식에 많이 같이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소민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소민이 뭐냐? 소민이란 단어를 분석을 해보자.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뭐 이런 현대 국가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천민이라고. 일종의 여전히 계급화 시킨 거 아니냐? 계급주의 사회에서 이를테면 계급 사회에서 국민 중에 일부 낮은 계층. 그러니까 소민이 있으면 소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민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가 소민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빈민이냐? 빈민도 아니잖아요. 그 아예 저소득층 뭐 지원을 위한 뭐 경제라든가 소민이란 그런 게 표현이 아직 확 오는 거예요. 산업공상 그래서 이제 왜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양반들은 소민 갑부. 그래도 갑부가 붙으니까 서민이라도 좀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로 직업의 높고 낮음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천박한 직업이니까 천민이죠. 그래도 배우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나 또 우리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급제가 행시나 뭐 사시나 이렇게 고시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 민주 사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봉건적인 이런 의식 개혁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하는 게 낫겠다. 근데 혼자 국회의원 돼서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시민단체를 봉계련? 봉건의식 개혁 연대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막 이제 후배들 모여갖고 시민단체랄까 그러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눠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제 생각에 대한 것도 또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굉장히 초보 유튜버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그래갖고 이제 정스 TV라고 제가 정씨니까 정스 TV 이래갖고 이제 대부분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봉건적인 문제, 지금 우리 국민 의식들. 그래서 저도 너무 웃기는 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 스스로 민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고쳐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 누굴 뽑잖아. 그럼 자기를 지배해 줄 사람을 뽑는 줄 알아요. 국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건 내가 부릴 심부름꾼을 뽑는 거지 나를 지배할 상전을 뽑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웃기는 건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지난번에 정세균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전에부터 친해서 같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짝꿍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씨다 보니까 또 짝꿍이 같이 정씨다 보니까요. 상임위를 같이 했어요 또. 그런데 그냥 좀 형형하고 지내는데 정세균 그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뭐 제 주변에 친구들이 나랑 친하니까요. 영의정이 됐다고 뭐 난리예요. 그냥 야 국무총리가 무슨 영의정이냐.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아직 국무총리가 영의정인 줄 알고 국방부 장관이 병접한 선 줄 알고 그 옛날 그 조선 직제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단한 거죠,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때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백성이죠. 응?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그거는 왕조 시대 얘기고, 지금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국민이다.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는 바로 국민들이다. 근데 국민이 너무 여럿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대신할 사람을 하나 뽑는다. 그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공직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죠. 봉사한다는 마음. 그 국민이 그렇죠. 권위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을 왜 권위가 없냐면요. 제가 전에 무슨 스웨덴에 뭐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우리나라도 그 자전거들 탄다고.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자전거 타던 사람이에요. 이미 자전거 타는 소위 시민의 대표를 국회의원을 시킨 거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을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상전을 뽑아요. 검은 차 뒤에 다 앉아다니는 분을 국회의원으로 모시죠. 진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 나를 대신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국회의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근데 이제
뭐 직접 또 다시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뭐 안 하셨구나. 이제 정치 안 해요. 저는 네. 정치 안 하는데 저는 직업은 배우고 네. 직업이 배우지만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배우 이전에 저는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치를 정치인이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정치의 주체고 예. 그 정치꾼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낮춰서 얘기하는데 정치 가라고 안 하고요. 예. 이 꾼들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속 뭐 감시하고 일하고 예, 해야죠. 예, 독려하고 뭐 해야죠. 어쨌든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제 총선 결과만 보면은 이 정부에 이제 힘을 실어서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하고 경제도 살려라. 이런 그 표심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아니 그거 안에서 예, 우리가 이제 예. 읽어내면 그런데요. 예. 이를테면 그래도 지금 국민들께서 조금은 뭐 가짜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정말 똑바른 팩트를 알기가 정말 힘든 나라 같아요.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러지.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우리가 잘했는지 몰랐잖아요. 바깥에서 잘했다 그러니까 아 잘했나 보다 이러고 살지요. 근데 아무튼 이 안이 너무 어지러운 거는 틀림없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는 스스로 확인들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방탄소년단, 봉준호,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극복, 이게 다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맞는 이제 말씀. 정말 우리가 초인류 국가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시작하셨으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요즘 뭐 대세가 됐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또 유튜브 안이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막 넘쳐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가짜 뉴스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유튜브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고 겸손하게 하자. 그러니까 정수 TV의 모토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그 올바른 사고를 갖고 근데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정세균 총리도 한번 유튜브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게스트 별로 안 모셔요. 아니, 나중에 언제 좀 지나면 한 뭐 이제 우리가 좀 지금은 저 혼자 그냥 여러분들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뭐 별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해요. 무슨 그러시군요. 먹는 얘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도 유튜브 이제 방송을 해야죠. 이제 유튜브 총선이 끝났으니까 방송을 다시 하려고. 본업은 이제. 근데 좀 젊은 역할하고. 지금 당연히 제안을 받고 계실 텐데요. 뭐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죠. 기획사에 있는 친구가. 이전에 그 미혼모 아이 전문 입양기관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시는 건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죠. 아이들한테 옮겨줄까봐 아예 거기 이제 폐쇄해서 아주 사람들을 못 오게 못 가신 차단했죠. 거고. 못 갔죠 요새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 그 봉사는 미혼모 봉사는 정말 우리가 많이 가야 되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들 아시면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엄마가 없는 걸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없는 걸 했고 도를 안 된 아이들인데 이 갓난쟁이도 눈을 맞추는 게 계속 눈을 맞추면서 웃어요. 이렇게 젖을 먹여주면 분유를 먹이면 눈을 맞추면서 벙긋벙긋 왜 이렇게 동물들도 이 땅에 나와서 처음에 자기 먹이 주는 사람 하나를 찍잖아요. 왜 새들도 그렇고 왜 뭐 짐승들도 그렇고 근데 얘들은 누구 하나를 딱 찍질 못한 거예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하니까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뭐 가다 보면 좀 정이 들고 이러다 보면 놓고 올라 그러면 이렇게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프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계속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계속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점차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연기 인생도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데뷔하시자마자 그런 유명 배우들하고 같이 뭐 작품들을 무슨 어떻게 많이 행운이죠, 행운. 예. 행운이죠. 그런 일이 사실은 아마 다시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된 게 처음에 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던 게 갑자기 하여튼 뭐 친구가 탤런트 시험 보는데 가는데 옆에 이러고 지시 따라가서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저를 뽑더니 그다음 주인공을 하라고 그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대학에서 연극도 왜 하셨는데 그러나. 생각이 진짜 없으셨군요. 아니 대학에서 연극은 했지만 그게 네. 뭐 아마추어죠. 그건 뭐 방송에 그거 방송국에 처음 들어가면 주인공을 더군다나 할 수가 있습니까? 무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무슨 이 맞습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근데 하물며 생긴 것도 저도 뭐 아니요,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는 좀 못생겼다고 겸손하신 말씀이고요. 예. 평범하다고. 근데 이게 주인공을 시키니까 이상한데? 그 저도 스스로도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도 이상하죠, 진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사실은 그와 똑같은 드라마를 옛날에 일본에서 했었던 걸 그대로 그때는 많이 베꼈어요. 사실은 일본 그거를. 일본 드라마 덕을 보셨군요. 그 일본 드라마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무명의 일반 직장인과 일본 최고의 영화배우, 여배우를 짝으로 해서 드라마를 한 거예요. 그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으로. 근데 우리는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뽑자니 너무 그러고 일반인 같은데 연기 경험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이런 신인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같지 않은 배우로.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을 했죠. 그래도 뭐 어쨌든 잘못했죠, 연기력도 뭐. 있고 하시니까 쭉 잘 나가신 거 아닌 건가요? 아주 진짜 그때 그 한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그 뭐 악몽입니다. 그러신가요? 아니 처음에 가보니까 일단 여배우가 너무 이쁘고 네. 뭐 이렇게 아이 뭐 방송국에 유명한 가니까 배우들은, 예. 안 이쁜 여자들이 없어요. 처음에 다 그 집에서 뭐 이 가정부로 나오는 친구도 너무 이쁘고 다 이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다 그러니 그 여배우가 저를 붙들고 막 울고 이러는 게 첫 장면이니까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말이죠. 뭘 했는지 모르죠. 근데 국회의원 끝나시고 다시 이쪽 이제 탤런트로 배우로 컴백하신 이후로는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아니 그거를 왜 그러신 거죠? 이제 처음에 예. 국회의원을 끝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업을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배우를 한다기보다 사업을 하자고 사업을 몇 개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한류가 막 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좀 뜰 때, 한류 잡지를 해보자. 중국의 한류 잡지를, 리얼 코리아라고 중국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애초에 신규 잡지 허가가 안 나는 나라니까요. 사회주의 국가라. 이제 기존 그 잡지를 인수해서 거기서 내야 되는데 바꿔서. 처음에 중국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이 51%고 제가 49%인데 참 마땅한 중국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갔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 또 다시 하려고. 일본에서는 아주 파트너를 잘 구했어요. 다이아몬드 출판사라고 아주 큰 출판사를. 그래가지고서 그 다이아몬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다 그 직원들도 뽑고 기자도 뽑고 막 사무실도 없고. 근데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갖고 출판사하고 인쇄기가 뭐 깨져서 6개월만 있다가 하자 그래서 6개월간 여기 이제 그 기자들 월급 다 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몇 억을 또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피해를 입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는 사람을 못 믿어서 못 하겠고 일본하고는 땅을 못 믿어서 못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해갖고 예. 그러고 이제 막 징징대고 있는데
유인촌 씨를 네. 만났어요, 어디서? 예, 배우이자 전직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죠. 유인촌 씨. 아, 유인촌 씨 전직 장관이죠. 전직 장관. 예. 그때 이제 배우를 한참 하는데 나보고 도로 배우 하라고. 뭐야, 무슨 사업은 무슨, 야, 정치는 무슨 정치냐. 배우해. 뭐, 그래서 제가 배우 했더니, 자기가 또 다시 이쪽 저 가서 배우 안 하고 이제 자기는 또 정치했습니까? 저기 행정부로. 행정부에 가서 장관 하더라고요. 그저 아무튼 이제 공직 일을 또 하고 있길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무사히 다시 사실은 그렇게 이 연예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들께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 지금 네. 정치 그만두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많은 친구들이 못 돌아와요. 앞으로 이제 계획은 뭐 유튜브도 시작하셨지만 다시 이제 배우도 그러니까 유튜브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이신데 정치는 유튜브로 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은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드라마도 하고 개인적인 욕심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도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니죠. 저는 이제 지금 뭐 여기 우리 장 선생님처럼 참 이렇게 어쩌면 식견이 있거나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이 MC라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스타를 그냥 무조건 진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타들은 항상 게스트를 하죠. 예. 왜냐하면 스타들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스타는 일반인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 스타들한테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엄청난 부와 명예가 생기는 게 스타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양반들은 사실은 생각이 제한적인 굉장히 일반화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방송사에서 조금은 중요한 말씀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스타 진행자를 스타 출신을 좋아하겠다고 생각하고 방송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게스트를 듭니다. 자주 모시면 돼요. 네. 스타는 게스트를 모셔야죠. 네. 아무튼 그 정말 오랜 경력의 그 경제학 전공자로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참 많은 그 내공을 쌓으셨는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끄럽습니다. 좋은 멋진 활약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앤피플은 좀 특별하게 배우 정한용 씨를 모셔서 사회적인 시각, 좀 잘못된 시각,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또 역할을 또 하셨으면 하는 바람,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